두 번째로 사업 의사결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창업자는 사업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고 사업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 규모에 대한 결정입니다. 창업자는 사업 타당성 분석을 참고로 향후 사업 방향을 결정하여 사업의 규모를 결정하고 사업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합니다. 사업 규모 결정을 위한 검토 사항으로는 첫 번째, 선정된 아이템이 투자 계획에 따라 규모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창업자가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을 이용한 그 자금 조달 능력이 어떠냐에 따라 규모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장의 확보 유무에 따라 규모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주 계획에 따른 이행 능력 확보 여부에 따라 규모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업 형태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창업을 함에 있어서 개인 기업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법인 기업으로 할 것이냐를 결정해야 하는데, 개인 기업으로 창업하여 사업 규모가 커지면 법인 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나 전환 시기, 전환에 따른 비용, 또한 각종 창업 지원 혜택 등 여러 가지 요소를 비교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업종을 선택하고 그 사업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기업을 설립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는 절차를 수행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형태의 기업을 설립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기업 형태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형태는 출자 형태에 따라 개인 기업 또는 법인 기업으로 구분할 수 있고, 법률적인 형태에 따라서는 상법의 규정에 의해서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한명회사의 형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 회사의 형태를 결정하기 위해서 먼저 개인 기업과 법인 기업의 내용을 한번 비교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설립 절차에 대한 것을 살펴보면 개인 기업은 사업자 등록으로 간단하게 설립이 되어지나 법인 기업은 정관 작성 및 법인 설립 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경영활동에 대한 책임 부분에서는 개인의 경우 경영활동에 대한 단독 무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법인 기업의 경우에는 회사의 형태 및 출자 형태에 따라 유한 책임 또는 무한 책임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에서는 개인 기업의 경우 사업주 개인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지만, 법인 기업은 동업자나 경영진이 있을 경우 의사결정이 다소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경영 능력의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 기업주의 경영 능력에 따라 개인은 한계에 이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법인의 경우 소유와 경영의 분리 등을 통하여 개인 기업주의 부족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 기업주의 활동 면에서는 개인 기업의 경우 기업주의 활동이 자유롭다고 할 수 있으나, 법인 기업의 경우는 상법의 규정을 적용을 해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자본 조달 측면에서는 개인의 경우 개인이 전액 출자하여 자본 조달을 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가질 수 있지만은, 법인 기업의 경우 다수의 출자자로부터 거액의 자본금을 조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윤 분배의 측면을 살펴보면 개인 기업은 이윤의 전부를 개인이 독점할 수 있는 반면에, 법인 기업은 출자자의 지분에 의해서 분배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업의 영속성 측면을 살펴보면 개인 기업의 경우 기업주가 유고 시 기업의 활동이 중단되어지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지만은, 법인 기업의 경우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제상의 측면을 살펴보면 개인 기업의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며, 일정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 부담에 유리한 측면이 있고,
대표자 본인의 급여니 퇴직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장부, 기장 등이 법인 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덜 엄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법인 기업은 법인세를 과세하게 되며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세금 부담에 있어서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자의 급여 및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또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 기장과 증빙, 징취 등에 있어서 엄격하게 적용이 되고 있고,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가지금 등에 대해서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체크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법인의 형태입니다. 경영의 특성, 자본금, 법인의 유형에 따라 특성을 고려해서 법인의 형태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목적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적 사업은 회사가 영위하고자 하는 주된 사업 내용을 우선하여 작성하고 향후 요구되는 연관 사업 범위까지 검토하여 정관에 포함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법적으로 신고 및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의 경우에는 정관 및 등기부등본의 목적 사업에 해당 사업에 대한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본금의 규모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허가 및 등록 업종의 경우에는 대개 자본금 규모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 이상의 자본금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자본금 증자에 따른 변경, 등기, 이행 등의 요인이 되지 않도록 자금 조달 시기 및 사업계획 일정을 고려해서 자본금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발기인 및 임원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법상 발기인의 수는 제한되어 있지만은 한 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야 하고 정관에 서명 날인과 회사 설립에 책임이 부여되는 만큼 이해 당사자로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설립경과 조사 보고는 발기인이 아닌 이사 또는 감사가 수행하는 만큼 발기인 구성 시 이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대표이사 및 이사 또는 사회이사 등 임원 구성에 대해서는 정관과 상법 등에서 요건과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절성을 고려하여 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상호의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 상호를 검색해보고 관할 등기소, 등기관에게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로 본점 소재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존의 사업자가 별도 법인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는 창업 여부에 따라 조세, 특례 지원 및 창업 지원 등에 대한 요건이 부합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법인 기업의 형태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한명회사 4개의 회사가 상법의 규정에 의해서 규정된 회사의 형태인데, 먼저 책임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경우 주주 및 출자사원이 유한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고, 합자회사는 유한책임사원과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하고 한명회사는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기인 및 사원의 수에 대한 내용은 주식회사의 경우 제한이 없지만은 1명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유한회사의 경우는 2인 이상 50인 이하의 출자사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벤처기업은 300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자회사는 2인 이상, 한명회사도 2인 이상의 사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자의 경우에는 주식회사는 금전과 현물이 가능하고 유한회사도 금전과 현물이 가능하며, 합자회사의 경우는 노무와 신용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명회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노무와 신용이 가능합니다. 정관의 인증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주식회사의 경우 10억 이상 발기 설립과 모집 설립 시에는 정관의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유한회사는 정관의 인증을 받아야 되며,
합자회사와 한명회사는 정관의 인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출자 단위에 대해서 살펴보면 주식회사의 경우는 일주에 100원 이상의 주권을 발행하도록 되어 있고 자본금의 기준은 없습니다. 이론상으로는 100원짜리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한회사의 경우는 일자에 5,000원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자본금이 1천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합자회사와 한명회사의 경우는 출자 한도는 없으나 출자 사원과 출자 금액을 등기 시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선검사인의 선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주식회사의 경우 변태 설립 시에는 관선검사인을 선임을 해야 하고 유한회사, 합자회사, 한명회사의 경우에는 관선검사인이 선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의결기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식회사는 최고 의결기관이 주주총회가 되며 주주총회는 일주 1의결권 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유한회사는 사원총회가 되고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며 한명회사도 무한책임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주주와 사원의 이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자유이지만은 정관에 양도 제한 가능 규정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사원 이해의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특별 결의가 필요합니다. 합자회사와 한명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직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유한회사로의 변경이 가능하고 유한회사는 주식회사로의 조직 변경이 가능하나 법원의 인가가 필요합니다.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한명회사로의 변경이 가능하고 한명회사는 합자회사로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합병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합병이 자유롭게 되어 있고 유한회사는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와 합병이 가능합니다. 또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한명회사와 같이 전사원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컨설팅 회사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규모 컨설팅 회사가 있습니다. 이들은 복합적인 기능을 갖고 대기업 등의 대규모 조직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조직화, 규모화, 전문화가 되어 있어 일부 중소기업의 영역에 침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형 회계 법인이 있습니다. 자회사 형태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고 이들은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이들도 중소기업의 영역에도 현재는 침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중소규모의 컨설팅 회사가 있습니다. 중소규모의 고객 조직에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경영과 기술 각 분야의 하나 혹은 몇 개의 영역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름대로 전문화된 영역의 컨설팅을 제공하며 중소기업 상담회사, 인증 컨설팅회사, 기타 법인의 형태로 컨설팅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개인 컨설턴트가 있습니다. 이들은 지원기관의 전문위원 또는 상담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타사의 비상근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하고 비공식적 네트워크에 의한 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중대형사의 하청을 받는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나름대로 또 독립적인 활동 영역을 구축하기도 합니다. 정기적인 자문이나 교육, 훈련 등에 열심으로 노력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다섯 번째는 경영 관련 기관입니다. 연구소, 협회, 대학, 지원센터, 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이 지금은 다양한 형태로 컨설팅 사업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료 및 무료 서비스를 또 제공하고 일부는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활동을 개시하고 있습니다. 기타는 교수, 연구원 또 독립적인 자격을 가진 자격사들이 사이드 잡으로 활용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컨설팅 창업자는 이와 같은 요인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 의사 결정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